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돌아보면서 반도체 산업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약 3개월 정도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4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SK하이닉스에 대한 판단이 완벽하게 엇갈린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약 62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지만, 외국인은 220만 주를 매수한 반면 기관 투자자는 180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와 매도세가 정반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를 사이클 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예전 그 반도체 사이클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떤 모습을 그렸는지 과거 히스토리를 살펴볼 거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왜 최근에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반대로 기관 투자자는 왜 최근에 매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서도 어떤 우려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포인트와 기관의 매도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오픈한 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매수하실지 혹은 매도하실지 아니면 관망하실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양측의 의견을 다 살펴보고 적절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든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빅사이클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그 사이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는 어느 사이클의 어디 부분을 지나고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빅사이클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2013년 그리고 2017년 이렇게 두 번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최근에 반도체의 주가가 좋은 세 번째 사이클은 2013년과 같을 것인지 아니면 2017년과 비슷한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맡고 있는 세 번째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으로 과거의 사이클들은 왜 급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번에는 과거와 어떤 부분이 다를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만약에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적절하게 수익 실현하는 타이밍을, 혹시 SK하이닉스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찾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과거 빅사이클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SK하이닉스의 최근 10년간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요, 크게 세 번의 빅사이클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구간, 두 번째 사이클은 이제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구간이죠. 그리고 이번에 맞는 세 번째 사이클, 바로 이 지점인데요. 그래서 과거 사이클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2012년부터 15년까지 있었던 사이클은 주가가 약 2배 가까이 상승했었고, 그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반도체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은 바로 이 구간인데요. 16년 말부터 어떻게 보면 18년 말까지 첫 번째 사이클보다는 약 1년 정도가 줄었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했었던 시기가 바로 16년 말부터 18년까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사례 모두 어느 정도 큰 사이클이 난 이후에 주가가 맥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에도 그랬죠. 그럼 결국 이 주가를 빠지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첫 번째도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캐펙스의 상향이 주가 하락을 이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펙스란 우리가 쉽게 시설 장비 투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의 빅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단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이 구간을 통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캐펙스의 상향은 사실 단기간의 비용 증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의 안정을 통한 반도체 단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캐펙스의 상향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고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가장 쉬운 요소였었고, 실제로 캐펙스의 상향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주가가 장기간의 차익 실현 기간을 거친 후에 주가가 흘러내렸던 모습들을 우리가 과거의 사이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SK하이닉스 주가 차트로 돌아와서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SK하이닉스를 매도로 일관하는 이유, 아마 지금 현재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사이클도 두 번째 사이클도 어느 정도 고점을 달성한 이후에는 주가가 장기간 빠졌다라는 점을 상기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높은 주가는 상대적으로 사이클의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예전 사이클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시가총액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의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업이익이 충분히 과거처럼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과거 두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의 상승과 영업이익의 증가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세 번째 사이클의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업이익의 증가보다 훨씬 더 주가 상승이 빠르다는 점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강하게 SK하이닉스를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이 점이 바로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더 과감하게 담지 못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오른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일까요? 과거의 사이클과 현재 사이클을 봤을 때 다른 점은 혹시 없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사이클과 세 번째 사이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유동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두 번째 사이클이 이뤄졌었던 2017년 대비해서는 최근에 월등하게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풀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의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미국 국채 10년물 추이를 현재 유동성 상황이랑 연결해 봤을 때 과거의 삼성전자가 약 1.4배에서 1.6배 정도의 PBR을 받았던 시점에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금리가 3% 정도 유지되고 있었으나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PBR 같은 경우에는 1.8배에서 2배 가까이 받을 정도로 과거 사이클보다도 훨씬 더 높은 PBR을 받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미국 국채 10년물이 과거 3%와는 다르게 현재 1%대,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0.5%대로 금리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PBR이 정말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외국인은 판단하고 있어 보이고요. SK하이닉스도 비슷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가장 좋았었던 2013년 시절 그리고 2017년 이 두 번의 사이클 역시도 SK하이닉스는 PBR을 약 1.5배 정도로 받았었고 그때 당시 미국 10년물 금리가 약 3%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 감안했을 때 현재 금리가 1%에서 2%까지 급등하긴 했으나 과거보다는 훨씬 더 유동성이 많아진 상황, 그 상황에서 약 1.6배의 PBR은 과거의 사이클 대비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고평가 논란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외국인이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논란은 다시 SK하이닉스 주가 차트로 돌아오면 우리가 과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사이클도 두 번째 사이클도 약 2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라는 점인데요. 이 세 번째 사이클이 과연 시작점이 어디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만약에 2019년 말 이 시점부터 진정한 사이클이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약 2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사이클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면 이 사이클이 끝물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점 역시도 기관이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기관 해석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두 번째 사이클 시절 2015년부터 17년까지 주가와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면 이 회색 부분이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이미 약 6개월 전부터 주가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2019년 말부터 20년 초에 실적이 상승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고 그때도 어김없이 주가가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지난번 사이클과 다르게 코로나19라는 굉장히 큰 변수가 있었고 사실 그 부분이 약 8개월 정도 주가를 좀 지지부진하게 끌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작년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뜨거웠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세 번째 사이클의 시작은 19년 말부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약 7개월가량의 중간 공백이 있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현재를 끝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외국인의 시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최근에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현재 주가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과감하게 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2017년과 2020년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클을 비교했을 때 두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후에 캐펙스 투자가 집행되면서 주가가 하락 사이클을 맞았던 반면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제약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향후에 있을 캐펙스가 집행될 때 사이클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시각도 충분히 그럴듯하고 반대로 기관 투자자가 과거의 사이클 하락을 직접 경험했던 만큼 최근에 몸을 사리고 매도하는 이유도 충분히 납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들으시면서 조금 더 판단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과거의 빅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됐었고 현재 외국인은 이번 사이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13년에 있었던 첫 번째 사이클과 2017년에 있었던 두 번째 사이클이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2013년과 같을지 2017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이클 시절 SK하이닉스 주가 차트를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약 3년에 걸친 시간 동안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던 모습을 보여줬었고 두 번째 사이클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2016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는 과거 사이클 대비 약 300일 정도 짧은 시간을 보였지만 주가 상승폭은 훨씬 더 컸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이클과 두 번째 사이클 이번 세 번째 우리가 맡고 있는 사이클은 어떤 사이클과 더 비슷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째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었던 2016년, 17년 PC 출하량 추이를 살펴보면 분기별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 역시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됐었던 PC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면서 두 번째 사이클 시점과 비슷하게 언택트가 지속됨에 따라 PC 출하량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출하 역시도 2016년 4분기에 특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사이클 역시도 스마트폰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급감했지만 빠르게 회복하면서 반도체 수요량을 증가시키고 있고 이 부분에서 공급과 수요에 약간 미스매치가 남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세 번째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갑자기 급감하고 그 이후에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걸 우리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2016년에는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때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그때 위안화 쇼크가 있었습니다. 위안화 쇼크로 인해서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오포, 비보, 화웨이 이와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펼쳤던 시절이 이 시절인데요. 실제로 관련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더라도 삼성전자 역시도 중국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게 2015, 16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중국향 스마트폰 출하량의 증가로 인해서 2016년에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던 한 해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2016년 상반기까지는 PC와 스마트폰이 굉장히 급증했던 시기였고 2017년부터는 오히려 과거 대비 조금 줄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사이클은 2018년까지 지속됐다는 점, PC와 스마트폰은 2016년 4분기에 끝났는데 어떻게 반도체 사이클은 2018년까지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서버 출하에 있습니다. 2016년 말까지는 PC와 스마트폰이 견인했지만 2017년부터는 서버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차트를 살펴보시면 201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분기 대비해서 서버 출하량이 약 10%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같은 히스토리는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서버 출하량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작년 3, 4분기 급감했던 서버 출하량 증가율이 2021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버 출하량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PC와 스마트폰 그리고 서버까지 정말 놀랄 정도로 2016년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2015년 때 두 번째 사이클 약 750일 가까이 지속됐었던 이 사이클의 초반 부분은 스마트폰과 PC 수요의 증가 그리고 후반 부분은 서버 수요의 증가가 이 장기 사이클을 이끌었다 라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시절 D램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D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시절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서버 D램 가격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약 2년 가까운 사이클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감했었던 스마트폰 수요가 2020년 작년 3분기 4분기에 큰 폭으로 성장을 했었고 2021년부터는 서버 수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종합해보면 지금의 사이클은 끝이 아니라 중간 정도 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는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꼭지가 아니라 한 번 더 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충분히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특히 서버 그리고 모바일 분기별 D램 가격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서버와 모바일 모두 D램 가격 상승이 현재 전망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이클은 지금 끝물이 아니라 앞으로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세 번째 사이클이 첫 번째 사이클보다는 두 번째 사이클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세 번째 섹터에서는 과거의 사이클이 왜 빨리 종료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언제쯤 끝이 날 것인지, 우리는 언제쯤 수익을 실현해야 반도체 대세 상승기의 높은 수익률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앞서 먼저 재밌는 점을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구조이기 때문에 밸류체인 내 재고가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업체들의 재고가 높은 상태에서 최종 수요가 회복되면 전방 업체들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출하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업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각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꽤 많기 때문에 그 재고를 다 소진해야지만 새로 주문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 즉 그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업황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면 제일 먼저 비메모리 반도체의 주가가 먼저 반응하고요. 재고 소진까지 시간이 필요한 메모리 산업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 순서로 실적 개선 그리고 주가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것은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 급등으로 실적 증가율 및 주가 상승률에서 비메모리를 압도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TSMC가 제일 먼저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 세 업체 중에 제일 늦게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적 상승의 전망치는 이 세 업체 중에 가장 월등하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된 2019년 말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C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먼저 상향이 되고요.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제일 늦게 상향이 되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점은 바로 주가와도 연결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2차 사이클 시절 제일 늦게 주가 상승이 시작되었으나 사이클이 끝나는 2018년에 주가 상승폭은 세 업체 중에 제일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도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제일 더디게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TSMC나 삼성전자를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사이클은 현재 완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 중이지 않을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도대체 언제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 것인가 하는 두려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은 주가 하락폭이 두 번 다 굉장히 컸기 때문에 더 공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과 계속 유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두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 캐펙스 상향 외에도 어떤 부분이 반도체 상승 사이클을 종료하고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를 살펴보면 적절한 투자 시기를 놓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장기화로 분기 실적 고점이 굉장히 높았지만 공급 부족이 극심했던 만큼 2018년 상반기에 대규모의 장비 발주가 일시에 집중되고요. 그 D램 장비 발주 규모는 전무후무 역사상 최대 수준이었고, 이는 2017년 말 전 세계 D램 캐파의 15%를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급이 갑자기 증가되다 보니까 서버 D램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바로 이 시기가 반도체 대세 상승을 종료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서버 D램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컨센 역시도 급락하게 되는데요. 2018년 중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반도체 사이클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게 모바일이던 PC던 서버던 D램 가격의 하락이 전망될 때가 상승 사이클의 종료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최근 D램 분기별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의 추정치를 살펴봤을 때 올해까지는 D램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 역시도 올해까지는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은 상승 사이클의 끝물이 아니라 중간 지점 정도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특히 D램 현물가와 고정가의 괴리가 지난 사이클 이후로 가장 큰 시점입니다. 현물가가 고정가 대비 늘 선행하고 결국 고정가는 현물가를 따라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한동안은 D램 가격의 하락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낸드 플렉시 역시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 즉 지금은 D램 가격의 하락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재 D램 재고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생산량보다 출하량이 훨씬 더 많은 상황, 그래서 재고량이 꾸준하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에 대한 우려도 없고 재고에 대한 우려도 없는 상황, 사이클의 종료를 우려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최근에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판단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 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려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13년과 2017년의 사이클을 비교하면서 이번 우리가 맞고 있는 3차 사이클은 어디와 더 비슷한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려 했었고, 과거의 사이클 종료 원인을 살펴보면서 현재는 어느 정도의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